그래서 임플란트가 혁명적인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임플란트가 좋아요, 브릿지가 좋아요. 우문이죠. 정말 우문이에요. 여러분 브릿지를 생각해 보세요. 브릿지는 옆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가운데 있는 치아를 하나 수복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옆에 치아를 깎았어요. 쉽게 말해서 자연 치아를 깎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치아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치아를 깎았어요. 깎았어 우리가. 그럼 겉에면을 깎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라 하냐면 고구마 깎는다 했어요.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깎았어. 깎아가지고 이걸 양쪽에 씌웠단 말이에요. 치아의 가장 강한 부분을 깎았어요. 그 말은 뭘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 옷을 다 벗겨서 밖에다 내놨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감기 걸리죠. 치아의 가장 강한 부분을 깎아버렸는데 그 깎은 치아를 갖다가 그 깎은 치아로 양쪽에 브릿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치아가. 가장 강한 부분이 깎여졌기 때문에 이 치아는 굉장히 약해졌단 말이에요. 깎기 전에는 100점짜리 치아가 깎아버리면서 50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깎기 전에는 이게 100점짜리였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50년이었어. 근데 깎았어. 그럼 50%가 쉽게 말해 가장 강한 부분을 깎아서 우리가 깎는데 이제 얼마나 많이 깎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그럼 그 차는 50점짜리가 된 거야. 이미 전체를 다 깎았기 때문에. 그럼 50점짜리는 기대 수명 몇 년을 줄겠어요? 반틈으로 줄어들 거 아니야. 실제로 100점짜리는 50년 이게 생존할 수 있다 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 깎아버렸으니까 25년을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임플란트 옆에 차를 안 건드려. 하나도 안 건드리고 지 혼자 거기다 심었다 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옆에 차를 하나도 안 건드려. 이 치아는 그대로 앞으로 50년간 기대 수명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임플란트를 하나 들어감으로써 이 사람이 구강 갖다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했을 때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임플란트가 좋아요? 브릿지가 좋아요? 우문이죠, 우문.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야. 아직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좋아요? 안전한가?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임플란트가 안전해요? 그 임플란트 수술인데. 근데 여러분 이 치아를 빼죠. 우리가 치아를 빼잖아요. 그 빼는 과정이 역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플란트가 어렵냐?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 쉬운 케이스도 있어요. 누구 말대로 눈 감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신경 써서 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라고 해서 지금 가서 보면은 두 군데 치과 중에 한 군데는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그만큼 보편화가 됐어요. 쉬운 건 다 잘할 수 있죠. 쉬운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눈 감고도 심는다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건 정말 이 사람이 건강하고 쉽게 말해 우리가 임플란트 심기 좋은 뼈가 있고 잇몸도 건강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뼈가 넓고 충분하게 깊이가 있고 두께하고 깊이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진짜 쉽죠. 임플란트도 쉽고 우리가 간단히 끝나고 빨리 되고 전문 사람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이 걸려요. 훨씬 많이 걸려요. 뼈를 만들어 놔도 훨씬 더 잘 만들어지지 않고 그 만들어질 시간은 훨씬 많이 더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붙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뭐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게 뭐 유착이니 아니면 밀착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알 필요가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나이가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수명들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쉽게 말해서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파킨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분들을 다 과연 할 수 있냐?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가 뭔지 아시죠? 피를 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심장에 판막 수술을 했다든지, 스턴트를 넣었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고지혈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죠. 가장 기본적인 게 아스피린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혈압약 중에 아스피린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혈압약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의사분들이, 내과 선생님들이 보통 아스피린을 약하게 처방을 해요. 혈압약이랑 같이. 그래야지 이제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아스피린이 있죠. 그 아스피린 속에도 혈전 용해제죠, 아스피린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통제도 되지만은 혈전 용해제도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아주 약하게 조금씩 넣어서 줘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혈전 용해제를 아주 강하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이제 심장 스턴트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혈전 용해제를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혈전 용해제라든지 혈압약 그런 걸 많이 체크를 하는데 혈압약은 계속 드시고 계셔야 되고 혈전 용해제는 며칠간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은 임플란트가 잘 돼요. 왜? 뼈도 많고 그다음에 잇몸 질환도 없어요. 그 나중에 우리가 임플란트 해놓고 이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임플란트 수명이 영구적이에요? 그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치아의 수명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임플란트 수명은 쉽게 말해서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이고 관리가 안 되면 1년 안에 빠집니다. 당연하죠. 치아하고 똑같아요. 임플란트는 수명은 치아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해주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장 판막 수술을 했어요. 산팜 아니면 뭐 스턴트를 넣었어요 심장에다가.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그분은 약을 먹어요. 그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계속 체크하면서 약을 먹고 혈압 재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다 재죠. 왜 갑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죠. 여러분들은 치과에 언제 와요? 아플 때만 가요?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씩 가야죠. 가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죠.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왔을 때 가서 체크 받으시면 되고.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후 관리라는 것은 임플란트 하신 분들에서 보통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50세가 넘어요. 보통 이제 50세가 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20대 한 분도 있지만은 보통 50세가 넘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잇몸이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잇몸이 내려가고 뼈가 내려가는 것은 에이징이에요. 나이 먹는 노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걸 늦출 수는 있냐? 당연히 늦출 수는 있죠. 관리만 잘하면. 관리를 여러분이 정말 잘해주시면은 우리가 임플란트 수명도 2배, 치아의 수명도 2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잘해주냐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TBI라고 그래요. 칫솔질 방법인데 그걸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그걸 잘하는 방법은 쉬워요. 근데 안 하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엄청나게 급해요.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무지하게 급해요. 그래서 그냥 뭐 가서 치아 좀 칫솔질 하고 오세요. 10초 만에 나와요.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프로페셔널도 하루에 한 번은 10분간 칫솔질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분간 하라고 그래. 10분간. 여러분 10분간 해 하루에 한 번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분간 해서 그 치아의 수명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하시겠어요? 하겠죠.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하루에 3번 칫솔질 하시고 식사 후에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하세요. 칫솔질을 다 하고 내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50대 이상이에요. 칫솔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을 다 쓰시고 그 다음에 헹구고 가글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글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말하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L사예요. L이라는 이니셜이 들어간 마테가도 있고 약국에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입을 한 30초 헹구시고 그다음에 물로 헹구세요. 그렇게 하고 주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저녁에 잠자면서도 입속이 개운하고 그다음에 치아 수명을 2배로 늘어나요. 근데 그때는 10분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구강 위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어요.